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라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악군자대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순간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파괴할 수 있는 전형적인 침투형 공격수다. 주비르는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예리하며 빠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양코비치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운반하고 전방 패스를 연결해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이사에프 카바이로 라마자노프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잔여 자원들이 높은 활동량과 전술 유연성을 보여주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빠른 전환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능하며 교체 자원 활용 역시 경기 후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이를 확보하고 있다. 코펜하겐 포메이션은 4-4-2이며 옐류누시는 안정적인 볼키핑과 크로스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전진 속도가 빠르지 않다. 아슈리는 1대1 돌파와 탈압박에서 위협적이지만 긴 이동 후 컨디션 저하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클렘은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가 강점이지만 장거리 비행 후 초반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덴마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이어지는 긴 원정 이동은 선수들의 회복과 경기 집중력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벤치 뎁스가 얕아 후반 교체 국면에서 경기 흐름을 바꿀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카라바흐는 악군자대의 폭발적인 침투와 주비르의 예리한 측면 돌파를 활용해 초반부터 상대 진영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양코비치가 중원에서 볼을 조율하며 빠른 템포로 전원을 이끌면 홈 관중의 열기와 결합해 경기 초반 강한 압박을 구사할 수 있다. 반면 코펜하겐은 북유럽에서 동유럽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경기 전반 체력적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개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이 초반부터 안정적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 버틸 수 있지만 벤치 자원 깊이와 전술적 유연성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 흐름은 카라바흐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카라바흐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니용 위니용은 3-4-1-2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을 활용하는 팀이다. 아이트 에라즈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순간적인 드리블로 압박을 벗겨내며 역습에 시동을 건다. 플로르즈는 전방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팀의 빌드업을 돕고 제공권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데이비드는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 마무리에 강점을 가진 자원으로 역습 전개 시 결정적 한 방을 노린다. 위니용은 300을 중심으로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때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전진 패스 차단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점유율을 빼앗기면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압박에 쉽게 흔들리고 세컨드 볼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진다. 뉴캐슬 뉴캐슬은 4-3-3을 바탕으로 점유율 장악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볼 회수와 전방 전환 패스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이다. 엘랑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백이나 빠른 크로스로 결정적 찬스를 창출한다. 반스는 반대편 측면에서 슈팅 감각과 1대1 돌파로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박스 근처에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옵션이다. 뉴캐슬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수적 우위를 만들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한다. 특히 토날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 컨트롤은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세컨드 볼을 선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매치는 액면가,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 모두 뉴캐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토킹 코멘트 뉴캐슬은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날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빠른 전환과 전진 패스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로 측면을 흔들고 반스는 반대편에서 슈팅 옵션을 더해 박스 안을 공략한다. 반면 위니용은 300과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점유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볼 대응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볼 점유율을 잃을 때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연속적으로 압박당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력적 우위와 전술적 완성도를 모두 고려하면 뉴캐슬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니용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 아스날은 유럽 무대에서도 최상위급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요케레시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안 움직임이 탁월해 상대 센터백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고 공을 받는 순간 빠른 슈팅 전환으로 골문을 직접 위협한다.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가속력 있는 돌파와 빠른 컷신을 활용해 수비를 붕괴시키며 1대1 돌파와 크로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웨데고르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정교한 전진 패스와 세밀한 찬스 메이킹으로 전방 공격을 연결한다.
특히 아스날은 세트피스 루트가 매우 다양하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전술적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제공권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득점 패턴이 강력하다. 이들의 공격 전개는 점유율 유지와 빠른 전환을 동시에 소화하며 하위 전력팀에게는 버티기 힘든 압박과 템포를 만들어낸다. 올림피아코스. 올림피아코스는 전력 누수와 전술적 불안이 겹친 상태다. 엘카비는 제공권과 결정력이 있지만 팀이 밀릴 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마르틴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템포가 무너지고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모우자키티스는 측면 전개와 공격 전환에서 기여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게다가 카벨라, 엔젤라키스, 푸네브모니디스, 구스타보 만차, 촐라키스, 로디네이 등 다수의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전술적 안정감이 크게 무너진 상태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의 커버 속도와 조직력이 불안정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을 상대할 때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토킹 코멘트. 아스날은 요케르시의 폭발적 침투와 외대고르의 정교한 템포 조율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설계할 수 있다. 마두에케의 날카로운 돌파와 커신이 더해지면 측면 수비를 붕괴시키며 박스 안에서 요케르시가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가 완성된다. 특히 아스날은 코너킥 프리킥 상황에서 세밀한 패턴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올림피아코스의 불안정한 수비 집중력과 전력 공백을 감안하면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전력 이탈과 수비 전환 불안이 겹쳐 아스날의 빠른 템포와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이 아스날로 기울면 원정팀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아스날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승리를 확정지을 그림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2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를 구사한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가져가는 결정적 마무리 능력을 갖췄으며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후방 빌드업을 연결한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빠른 슈팅 전환으로 득점을 노린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인다. 다만 프랭키 데용과 가비의 부재는 중원 안정성과 전개 속도를 떨어뜨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발대가 빠진 좌측 라인은 공격 전개에서 속도감이 줄어들며 라민 야말 부상으로 측면 돌파 옵션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를 축으로 한 플래너 전술을 꾸준히 유지하며 점유와 빠른 패스 전환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은 4-3-3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환과 스위칭 플레이를 활용한다. 덴벨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빠른 돌파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바르콜라는 양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스위칭 플레이로 공간을 열고 박스 안진입과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분배와 볼 순환을 담당하지만 빠른 압박을 받을 때 전개 속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파리는 시즌 초반부터 공격 루트가 비교적 단조롭지만 덴벨레, 바르콜라의 스위칭이 전술적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만 추가적인 플랜 B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방 전개가 막히면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시즌 초반부터 구축해온 플래너 전술만을 고집하며 싸우는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 중심의 점유 기반 공격 패턴이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중원 핵심 자원의 부재로 전개 속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스위칭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지만 전술적 다양성 부족이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 양팀 모두 전형적인 고집형 감독 스타일로 플랜 B를 마련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며 결국 서로의 강점만 맞부딪히는 장군멍군 양상의 공방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흐름에서는 한쪽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보다 공격과 수비가 서로를 제어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90분 동안 팽팽한 맞불 속에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유연한 3-4-3 시스템을 바탕으로 점유와 전환을 빠르게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시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탁월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연계 지점을 만들어주는 핵심 스트라이커다. 텔라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가속력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흔든다. 안드리히는 강력한 압박과 세컨드 볼 장악을 통해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빠른 전환 패스로 공격의 기점이 된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타점과 정확한 킥으로 언제든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팀이다. 이들의 전술은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텔라의 침투와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로 균열을 만들고 전진 패스와 이선의 공격 가담으로 박스를 공략한다.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은 4-3-3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와 전환 속도 조절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뒷공간 대응이 느리다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에 능하지만 수비 가담이 일정치 않아 좌우 밸런스가 흔들린다. 루번 반 본멜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흔들리는 모습이 잦다. 사우터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리지만 지원이 끊기면 고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센터백 라인은 순간 스피드가 부족해 빠른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며 급격한 전환 상황에서 대응이 느리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제공권 싸움에 취약해 높은 타점의 공략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패턴을 보인다. 토킹 코멘트. 레버쿠젠은 텔라를 활용한 폭발적 뒷공간 공략과 빠른 전환 능력으로 아인트호벤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텔라는 순간 가속력으로 느린 센터백 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와 결합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다. 안드리는 강력한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로 경기의 템포를 높이며 빠른 전환 패스로 레버쿠젠의 공격 패턴을 정교하게 만든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레버쿠젠은 타점과 킥 퀄리티 모두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해 아인트호벤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아인트호벤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템포를 조절하려 하겠지만 느린 수비 전환과 세트피스 대응의 불안정함이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 기동력, 세트피스 경쟁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레버쿠젠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트호벤이 초반 점유와 세트피스를 활용해 선제골을 노린다면 일정 부분 변수를 만들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공격 주도권을 잡기 위해 쓰리백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려 전방 압박과 볼 점유를 중시한다. 기라시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연계 플레이를 완성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타깃형 자원이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 능력으로 좌우 측면을 흔들지만 수비 전원에서 라인이 올라간 뒤 뒷공간을 보호하기 어렵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전개 템포를 주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진다. 도르트문트는 하이라인 운영으로 점유율 우위를 노리지만 빠른 역습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드러난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경우 뒷공간이 대량으로 열리며 실점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빌바오. 빌바오는 4-2-3-2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율 축구와 빠른 전환 공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지녔다. 마루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며 템포를 원하는 대로 조율한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침투로 하이라인을 상대할 때 결정적 무기가 되며 한 번의 타이밍만 잡아도 단독 돌파가 가능하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 공격을 이어간다. 빌바오는 강한 압박과 동시에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원정 환경에서도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며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은 오늘 경기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스피드를 유지해 상대 체력을 압박할 수 있는 전력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도르트문트는 라인을 과감히 올리며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주려 하지만 그 선택이 치명적 약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아데예미와 기라시가 전방에서 버텨도 빠른 전환과 속도를 지닌 빌바오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빌바오는 마루안 산나디의 경기 조율과 이냐키 윌리엄스의 폭발적 침투를 통해 도르트문트의 하이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알렉스 베렌게르가 세컨드볼과 중거리 슈팅으로 압박을 더하며 후반에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체 카드가 강점이다. 무엇보다 빌바오는 점유율 싸움에서 도르트문트를 제압할 수 있는 패싱 라인과 전개 속도를 지니고 있다. 결국 홈 이점을 살리려는 도르트문트가 오히려 그 과감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며 경기 흐름은 빌바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발로구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안 움직임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피니셔다. 미나미노는 이선에서 유연한 공간 활용과 볼 컨트롤을 통해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며 압박 속에서도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찬스를 창출한다. 골로비는 정교한 패스와 탈압박 능력으로 중원에서 전개를 책임지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때 볼 소유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팀은 포백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약하다는 뚜렷한 수비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빠른 전환 대응이 느려 상대가 스윙 패스로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 뒤늦게 추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게다가 셰르키와 마르무시가 동시에 이탈하면서 측면 옵션과 중원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어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졌다. 맨시티. 포메이션은 4-1-4-1이며 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박스 점유 능력과 한 번의 슈팅으로 경기를 바꾸는 피니시 감각을 자랑한다. 도쿠는 폭발적인 드리블 변속과 측면 돌파를 통해 수비를 흔들고 박스 안으로 빠르게 진입해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앵커맨 역할을 수행하며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려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포켓 공간을 창출한다. 이 스윙 작업이 발동되면 홀란드와 도쿠가 포켓 공간으로 타이밍 좋게 침투하며 결정적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패턴이다.
맨시티는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한 번의 템포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현대 축구 트렌드의 완성형을 보여준다. 특히 베르나르두의 공간 창출과 볼 운영 능력은 모나코의 불안정한 포백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도쿠와 홀란드의 공격 조합은 이미 EPL에서도 입증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개별 능력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난다. 맨시티는 4-1-4-2를 기반으로 베르나르두 실바가 좌우 스윙 패스로 수비를 흔들며 포켓 공간을 창출한다. 이 공간으로 홀란드와 도쿠가 절묘한 타이밍에 침투해 박스 안에서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AS 모나코는 포백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통제 모두에서 불안정하며, 빠른 전환 대응력이 떨어져 현대적 스윙 전술을 버티기 어렵다. 셰르키와 마르무시의 부상은 측면과 중원 안정성 모두를 약화시켜 수비 조직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전력 차이와 전술 디테일, 핵심 자원의 부재까지 겹치며 맨시티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가고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모나코는 볼을 탈취해도 전개 속도가 느리고 전방 연결이 단조로워 맨시티 수비를 흔들 카드가 거의 없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맨시티가 압박과 점유를 모두 잡으며 결정적 순간마다 박스 침투로 승부를 마무리 짓는 그림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 나폴리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 빌드업과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구사한다. 루카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준다. 폴리타노는 폭발적인 속도와 정교한 크로스를 기반으로 측면을 공략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과감함이 돋보인다. 데 브라이너는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전진 패스와 롱 패스를 통해 단번에 수비 라인을 깨는 능력이 탁월하다. 나폴리는 홈에서 강력한 점유율과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조기에 차단하며 전술적 디테일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능하다. 특히 홈에서의 안정감과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은 유럽 무대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된다. 스포르팅 리스본. 스포르팅 리스본은 4-2-3-2를 기반으로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한다. 켄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했지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곤살베스는 드리블과 박스 근처의 세밀한 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감소한다. 트링캉은 넓은 활동량과 날카로운 컷신을 통해 측면에서 균형을 잡지만 강한 압박을 만나면 실수가 잦아진다. 스포르팅은 특히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템포 적응에 실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탈리아 나폴리까지의 장거리 이동은 선수단의 컨디션과 체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나폴리는 루카를 전방에 두고 폴리타노와 데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설계한다. 데 브라이너의 정교한 패스 시야와 폴리타노의 과감한 돌파가 결합될 경우 스포르팅의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홈에서 나폴리는 점유율과 압박을 동시에 극대화해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르팅은 켄다, 곤살베스, 트링캉을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강한 전방 압박과 촘촘한 미드필드를 뚫어내기 쉽지 않다. 게다가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환경 적응 문제까지 겹쳐 경기 후반 집중력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 이점과 전술 완성도, 그리고 공격 자원들의 조합이 나폴리를 경기 초반부터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포메이션은 4-4-2이며 페페는 폭발적인 돌파와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는다. 예레미 피노는 최근 물오른 컨디션으로 빠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컷인 돌파, 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고 있다. 게에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 빌드업 지원까지 소화하며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준다. 비아레알은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가 깊숙이 올라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공격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원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 템포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개는 유벤투스의 3백 구조를 무너뜨리기에 최적화된 형태다.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데이비드는 제공권과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일디즈는 폭넓은 활동량과 유연한 볼 컨트롤을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연결하지만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안정감을 잃는 경향이 있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며 전진 패스와 경기 템포 조율에 강점이 있지만 빠르고 집요한 압박에 직면하면 전개가 쉽게 끊길 위험이 있다. 유벤투스는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하지만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을 당할 때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전방 압박을 버티지 못한 채 빌드업이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강한 템포를 유지하는 팀을 상대할 때 고전한다. 토킹 코멘트. 비아레알은 공격적인 4-4-1을 기반으로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가 적극적으로 전진해 상대 3백의 약점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예레미 피누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앞세워 하프스페이스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페페와 게에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력으로 유벤투스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반복적으로 불안정을 노출하고 있으며 쓰리백이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분명하다. 로카텔리와 일디즈가 중심을 잡으려 해도 비아레알의 집요한 압박과 빠른 템포에 전개가 쉽게 끊길 수 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홈의 열기와 하프스페이스 파괴력을 활용한다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가 초반을 안정적으로 버티며 중원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흐름과 전력은 비아레알 쪽이 훨씬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